있고요. 그 다음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하자면 어르신 서비스 첫 방문할 때 해야 될 업무들이 7가지였고요. 그 다음 요양보호사 선생님 매칭회 때 해야 될 업무가 6가지였습니다. 그 다음 서비스가 시작을 하셨어요. 시작을 하셨으면 이제 3가지입니다. 그 다음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나면 우리가 그 서비스를 잘 하고 계신지 그거를 확인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계획대로 잘 했는지, 한 달 동안 뭐 불편사항은 없으셨는지, 이거를 모니터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링 항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면, 그냥 잘 계시네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를 봐야 되느냐. 공단에서 준 것은, 공단의 평가 항목을 보는 것은 뭘 봐야 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 번씩 또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월 방문을 할 때 기록을 남겨둬야 되는 페이퍼가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가 전월에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그러면 다음 달에 가셔가지고 이제 잘 서비스를 잡았는지 보시게 되는데, 요때 요 업무 수행 일지라고 합니다. 업무 수행 일지. 사회복지사 가산분을 받으시는 센터라든지 이런 분들은 업무 수행 일지를 쓰시게 되는데요. 업무 수행 일지 쓰시면서 제일 고충을 얘기하시는 게, 이거 뭐 욕구평가랑 급여 제공 계획은 그냥 뭐 똑같으니까 그냥 그대로 쓰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거든요. 어떠세요? 네. 그렇죠. 이 정도는 사실은 한 중간 정도 되는 센터세요. 아니면은 이거를 매달 다시 쓰시는 센터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거의 업무 수행 일지는 3가지 분류로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 욕구조사한 내용, 그리고 그 욕구조사와 위험도 평가를 토대로 한 급여 제공 세운 계획의 내용, 그럼 이 계획대로 잘 하는지 확인하고 조치하는 내용, 이 3가지 큰 부류로 생각하시면 업무 수행 일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문은 어르신이 욕구가 변하지 않았고 급여 제공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않았으면 그대로 써도 되는 거죠. 근데 욕구도 변했어요. 그러면 변한 욕구를 쓰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페이퍼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욕구가 변했었으면 왜 바뀌었는지, 이 욕구가 왜 변했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매월 라운딩을 하면서 그 목적이 업무 수행 일지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이 업무 수행 일지를 매월 방문 상담을 했느냐, 방문 상담을 하느냐, 이걸 이제 기록으로 보시는 거고. 근데 우리가 그냥 방문을 했을 때, 그냥 방문했을 때 확인하고 조치가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확인하고 조치를 했던 거를 급여를 제공을 할 때 반영을 했냐고 물어봐요. 급여를 제공할 때 반영을 했냐. 연 1회 이상. 우리가 뭐 1년 보시면 12번을 방문을 할 텐데 12번 방문해서 확인하고 조치하는 동안 우리가 조치한 내용이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서비스 급여를 제공을 할 때 반영을 했어? 그냥 너희가 세워놓고 끝낸 거 아니야? 이렇게 보기 때문에 반영했다는 거를 어떻게 남길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확인하고 조치를 해서 이런 조치한 내용이 요양보호사 선생님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어르신한테 제공을 했더니 상태 변화에 이런 기록이 있었다라는 것도 상담 결과를 반영해서 상태 기록지에 남겨놓는 것도 네, 이 항목을 충족해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는 좀 말씀을 드린 게 이걸 어려워들 많이들 하시거든요. 이제 급여를 제공할 때 한다는 거는 네, 급여를 제공하는 사람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라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기록하는 곳들은 상태 기록지, 그리고 이제 급여 제공 일지이시기 때문에 그 기록들은 그쪽에다 남겨놓으시면 되시는 겁니다. 네, 괜찮으시죠? 그래서 제가 요 업무 수행 일지, 요거는 이제 상담 일지 예시를 쭉 뒤에다 넣어 드렸고요. 요걸 한 번씩 보시면서, 아, 이렇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욕구조사 8가지 항목, 8가지 항목을 넣었고요. 그에 따른 계획을 세웠고요.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확인하고 조치를 취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업무 수행 일지의 크게 3부류로 생각하시면 되시고, 제가 뒤에 이 내용들을 넣었으니까 크게 제 강의 듣고 흐름을 한번 잡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업무 수행 일지를 이제 작성을 하시고요. 그 이후에 이제 어르신 댁에 가셔가지고 저희가 낯선 환경을 보면 처음부터 뭘 보시나요? 네, 딱 들어가시게 되면 수급자 방, 이제 화장실, 주방을 보시게 되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이 지금 잘 생활 환경이 어떻지? 그러면 어르신이 주무시다 일어나시는 곳은 수급자 방. 일어나시게 되면 소변이라든지 급하시니까 화장실에 가시겠죠? 화장실에 가시고 주방에 가서 뭐 물을 드시든 뭐 식사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환경에 위험한 게 없는지, 뭐 깨끗한지 이렇게 보는 게 수급자 환경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수급자 환경을 본 뒤에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보시게 되는데요. 그 보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적절하게 좀 청결한 상태로 계신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때 확인하는 게 평가 기준이 관찰입니다. 어르신 댁에 가서 유니폼이나 앞치마 등을 착용했는지. 근데 유니폼이나 앞치마 등이 급여 제공자 있으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막 입고 계시면 안 되시고요. 저희 센터 로고라든지 저희 센터라는 소속감이 돼 있는 이 복장으로 제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 복장 상태가 위생이 뭐, 갑자기 뭐 손톱이 길다든지, 큰 귀걸이 하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복장이 깨끗하신지를 보시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양보호사 선생님 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주로 하시는 업무들이 보호자 욕구에 맞춰서 많이들 움직이세요. 그게 뭐냐면, 보호자 욕구는 아무래도 본인이 했던 업무를 좀 도와주셨어야 하는 게 보호자 욕구거든요. 그러니까, 뭐 청소라든지, 식사라든지 주로 이런 내용을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요금들만 저희 서비스 체계로 진행되다 보니까 공단 측에서는 어르신만을 위한 서비스도 좀 제공해 라고 하는 게 이 평가 항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신체 유지라든지 향상을 위해서 기본 동작 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 등을 좀 제공을 해드리라는 거죠. 이거를 해드리고 이거를 정말 받으셨는지 어르신한테 면담으로 확인을 한다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제공을 할 때 어르신들이 보면 상태가 안 좋고 이러시면 많이들 누워 계시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분들을 공단에서 이제 좀 존중해서 뭐 서비스를 모셨는지 보는 거예요. 정말 실질적으로 보호자분들은 우리 어르신이 좀 너무 건강에 안 좋으니까 선생님들이나 센터에서 전문가들이니까 어르신 좀 건강을 더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운동비용 좀 많이 해주세요. 요구를 했는데 어르신이 할 의지가 없고 막 누워만 계시고 안 하시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뭐 보호자분이 컴플레인 하시고 왜 안 해주냐 이러니까 이제 막 강제 함부로 한 거죠. 함부로 막 땡기면서 하셔야 돼요 막 하면 하게 되면 이분에 대한 존중이 없이 시작한 건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항목이 제일 점수가 높습니다. 5점짜리입니다. 5점. 존중을 해드려야 하는데 안전하게 집여를 제공해드리고 막 억지로 하다가 상처를 입히시면 안 되시고 그리고 직원으로부터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이제 평가 방법을 면담, 관찰, 면담으로 확인합니다. 네. 어르신 댁에 가서 한마디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셔서 이런 경우가 있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에 대해서 서비스가 이제 좀 진행되시고 나서 이제 어르신의 이제 진치자에 기능 운동을 도와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존중하게 해드렸으면 어르신 상태를 보는 거죠. 구강 상태가 어떤지, 신체 청결 상태가 어떤지 보셔가지고 깨끗하신지 각질 유무가 있는지 이렇게 보는 방법이 평가 방법 관찰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어르신에 대해서 다 파악이 되셨으면요. 이제 그 기관에서는 유선으로 확인을 하는데 서비스 만족도 조사입니다. 유선으로 확인하는데 이 유선은 누구한테 할까요? 그렇죠. 수급자나 수급자 보호자일 텐데 보호자한테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 기관에서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잘 안내해줬는지, 요구사항이 있을 때 잘 해결해줬는지, 친절했는지, 본인 의무 부담금을 잘 안내를 해줬는지, 이 만족도가 어떠신지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 사항을 하는 게 유선으로 확인하는 사항이 있고요. 모니터링 시에. 그 다음에 보호자한테까지 확인을 했으면 기관에서 수급자한테도 확인합니다. 이 서비스 제공을 할 때 이 서비스 제공이 어르신의 욕구를 잘 반영했는지, 그리고 반영해서 급여를 제공을 받았는지, 그리고 급여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지, 이거를 어르신한테 질문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게 이제 면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뒤에 사항을 체크하면서 한번 보시고요. 제가 모니터링 시 체크 사항을 아까 8가지 중에 7개를 제가 한 페이지에 모아놨습니다. 제가 평가를 받을 때 이 항목으로 해서 너희들 와서 보기 전에 우리는 이미 하고 있어 라고 보실 수 있도록 요걸 한 표를 딱 해가지고 수급자 때 파일에다가 한 부씩 꼽아놨거든요. 그래서 공단 측에서 현장 조사를 나왔을 때 이거 보니까 굉장히 이 센터는 잘 운영하나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앞에 제가 쫙 해드린 거를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으니까 요거를 이제 매월 방문하실 때 가져가셔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 이제 그 서비스가 이제 저희가 한번 이게 다 돈 겁니다. 서비스 첫 계약 시, 그 다음 요양보호사 매칭 시, 그리고 서비스 제공할 시, 모니터링 할 시,